안녕하세요. CR국어 양현승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수능완성 5회 16번, 19번 독서 지문을 실전풀이 비법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쌤이 여러 번 독서 실전을 풀 때 어떤 방법으로 푸는 것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런 방법에 입각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문은 좀 쉬운 편인데요. 아무리 쉽다고 해도 그걸 빨리 푸는 학생과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은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선생님이 최대한 시간 내에 최대한 뇌 용량을 적게 사용하면서 뇌의 부하를 줄여가면서 빨리 정확히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비법이라고 했던 거, 비법이라고 하는 건요, 한마디로 일반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일반적인 방법을 초월하는, 그죠? 메타프리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서요. 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제 여러분 선생님 강의를 여러분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첫 번째로 지문부터 본자. 자, 지문부터 보느냐 아니면 문제부터 보느냐? 당연히 뭐부터 봅니까? 문제부터 봅니다. 자, 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합니다. 독서 지문에 남아있는 문제는 보통 5개 정도, 많은 5개죠. 첫 번째 문제는 내용 전개 서술 방식, 두 번째 내용 일치 불일치 방식, 미축은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를 분석하는 문제, 사례 적용 문제, 그 다음에 보기 적용 문제, 다음 마지막으로 어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제시가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자, 문제 유형을 파악해서 두 번째로 뭐합니까? 푸는 순서를 정합니다. 푸는 순서를 정하죠. 보통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는요, 실시간으로 단락별로 끊어 읽으면서 풀고요. 어휘 문제는 맨 처음에 풀고요. 그 다음에 자, 밑줄 문제는 자, 읽는 중간에 풉니다.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기 문제는 항상 맨 마지막에 풀죠. 자, 이와 같은 일반적인 순서가 대체로 지켜집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머릿속에 확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단락별로 끊어읽기 합니다. 그럼 제시문의 흐름을 읽을 때 시문을 이렇게 2단어 되어 있으면 제시문의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그 다음에 문제 1번, 2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1문단을 읽고 내용 일치 문제 선지 1번이나 2번 정도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걸 지워가는 거죠. 그죠? 이걸 끊어읽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시문 전체를 첫 단락부터 끝 단락까지 다 읽어가고 선지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뇌의 용량이 가득 차서 까먹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흐름도 전체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단락별로 끊어 읽으면서 끊어 읽은 1문단의 내용에서 선지 1번의 내용을 지우고 2번도 지울 수 있는 거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지울 수 있는 내용을 지워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푼다면 지문의 끝문단까지 다 읽었을 때요. 그러니까 보기 제시형 문제만 빼고 자, 보기 문제 유형만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는 다 풀려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 이미 풀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 단락 읽었을 때 다 풀려 있고 한 문제만 남으면 얼마나 멘탈이 가벼웠고
또 머리도 덜 아프겠습니까?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일석삼조죠. 시간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수 관리, 세 번째 멘탈과 이 뇌 용량 부하 관리. 이런 점에서 세 가지 이득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이 방법에 입각해서 꼭 훈련을 하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때 끊어읽기 하나 더 높게 끊어읽기 할 때 제시문을 읽는 방법, 제시문 읽기의 방법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시문 읽기 할 때 눈으로 그냥 보는 학생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학생 안 됩니다. 반드시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 표시하거나 그 다음에 네모치거나 세모치고 해서 내용을 구분해 두는 방식으로 제시문 읽는 방식이 훈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를 검토할 때에도 선지 검토할 때에도 역시 선지의 포인트에 O하거나 X 표시하면서 선지 포인트, 문제 뒤에 OX 하지 말고, 문장 끝에 OX 하지 말고, 문장의 가운데 핵심, 선지의 핵심어, 그 핵심어 포인트의 키워드에 OX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선지 1, 2, 3, 4, 5 중에서 앞에 1, 2번이 제시문과 비교해서 확실한 답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1번, 2번에 탑 체크하고 3, 4, 5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쫄립니까? 쫄리면 끝까지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시간이 제한되고 뒷부분에 못 풀 가능성이 많거나 시험에 망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훈련 통해 충분히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쫄리겠지만 나중에는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사실 믿고 열심히 연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선생님이랑 이 방법을 적용해서 한 문제를 멋지게 쉽게 정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고 16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국민의 알 권리 이거는 사회 관련 지문인데요. 되게 쉬운 영역에 속하다는 금방 눈치를 챌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지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본다고 그랬죠. 자, 다음 페이지 가서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밑에 16번 보니까 역시 예측한 대로 일반적인 문제 형태네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풀면 되겠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와 B를,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와 B를 내용을 이해해라. 자, 제시문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A와 B의 사례 분석 적용해라. 사례 분석 적용해라. 이런 문제 되겠네요. 자, 이건 맨 마지막에 푸는 문제죠. 자, 맨 마지막에 풉니다. 보기 문제는 맨 마지막. 자, 이런 문제 유형의 파악과 순서를 빨리빨리 할 수도 연습이 되어야겠죠. 자, 18번 가보겠습니다. 18번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자, 18번은 보니까 여러분들 보기 문제이긴 한데 윗글에 가는 이따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발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제시문 중간에 나오는 개념어입니다. 그리고 보기의 탐사 보도에 대해서 제시문의 발표 저널리즘과 그 다음에 보기다. 자, 이 탐사 보도 이 두 개를, 자, 두 개념을 비교하는 문제네요. 보통 이런 점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인데 제시문의 가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에 제시문 가가 있는 중간에 가서 풀면 되겠네요. 중간에 읽는 중간에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9번 기억과 니은 역시 문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맥 문제가 되는데 역시 이것도 기억 니은에 있는 제시문에 있는 중간에 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푸는 순서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겠네요. 앞에 가서 자, 푸는 순서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자, 순서는요. 여기 두 번째 페이지 밑에 부분 정할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푸는 문제는 끊어읽기 하면서 16번을 맨 먼저 풀 수 있겠고요. 중간에 제시문에 가와 기역, 니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시문에 가와 기역, 니은. 그럼 푸는 순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18번에
뭐가 있죠? 18번은 처음으로 18번의 가의 보도 저널리즘과 그에 연관해서 가를 풀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9번의 기억과 니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중간에 마지막으로 17번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순서를 정해보는 거죠. 이와 같이 푸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심을 읽어나가면서 풀면 되겠죠. 자, 18번의 가와 19번의 기억 내에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서 재심을 가볼게요. 여러분들 중간에 근데 이렇게 가가 들어있죠. 별표합시다. 중간에 18번에 가를 연결시켜 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18번이 가가 연결되어 있는 걸 중간에 까먹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이렇게 재심을 읽기 전에 먼저 기억 부분에 별표해놓을 거기다가 18번을 풀자. 이거 읽을 때, 이 단락을 읽을 때 18번을 풀자.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억 비보도 요청. 이건 아까 몇 번이었죠? 19번이었습니다. 19번. 자, 19번에 이거 나올 때 비보도 요청과 그 다음에 니은 나올까? 니은이 뭐였죠? 니은은 배경 설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뒷페이지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별표해 놓고 19번을 풀자. 이렇게 미리 체크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줄근 기억이나 가가 나오면 그거를 별표해 놓고 번호 표시해 둔다. 그러면 재심을 읽는 중간에 그것을 풀 수가 있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문단부터 읽고 선생님 먼저 천재나 시를 지워보겠습니다. 16분부터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재심은 읽어갑니다. 읽을 때는요, 자, 여러분들 읽는 방식에 대해서도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먼저 화제어에는 동그라미 칩니다. 국민의 알 권리란 간섭 없이 정보에 접근하고 공개를 요구한다. 자, 이건 너무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밑줄을 안 그어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공적인 정보를 취득할 때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자, 정보 취득에 방해받으면 안 되는 권리이다. 자, 하지만 접속 부사나물 세모칩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정보는 방대해지고 전문화되고 기밀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할까? 비밀스러워진다는 거죠. 자, 이에 따라 정보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어려운 거 몇 가지 끊어 읽겠습니다. 몇 가지 끊어 읽게서 표시를 이렇게 밑줄을 그을 때는 밑줄을 길게 긋지 않고 끊어서 긋습니다. 세모치거나 물결 표시하거나 동그라미 표시하거나 네모 표시하거나 이렇게 동그라미, 화제어, 세모, 접속, 부사, 물결 표시 중요한 단어, 네모치거나 이렇게 기호를 구분해 가면서 나름의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두는 겁니다. 자, 한 달날 끊어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16번 선지를 이제 지울 수 있겠는데 1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 풀 때요 이거 이렇게 풉니다. 자, 선지 1번을 그냥 보지 말고요. 선지 1번에 중요한 거는 자, 키워드가 신문윤리 강령 방송법이라는 키워드를 끼고 있네요. 2번은요. 자, 2번은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서는 정보를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검증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3번은요. 대법원에서는 언론의 책임을 보도 관행을 규정하고 있다. 책임을 강조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4번은 전문적인 정보가 많아지면서 언론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 5번은 국민의 알 권리가 주어가 되겠고 간섭 없이 공적인 정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자, 이렇게 밑줄을 선지 내용 일치 문제는요. 선지의 키워드의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선지 키워드를 체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흔적을 남겨두면 재심은 한 문단씩 끊어 읽을 때 기억이 나서 연결시키기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1문단 끊어 읽었죠? 1문단 끊어 읽고 났을 때 선지 이렇게 밑줄 그어보니까 관련되는 문장이 몇 개 나옵니까? 4번과 5번이 2개 나와죠. 그럼 기억하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 밑줄 읽었죠? 자, 전문화가 기밀화, 전문화 기밀화가 되면서 언론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건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두 번째, 알 권리는 간섭 없이 보호받는다. 이것도 오케이가 되겠네요. 벌써 여러분 우리가 벌써 2개를 지웠네요. 자, 재심은 첫 번째 문단을 끊어읽기 한 상태에서 내용일치 문제를 4, 5번 2개를 지웠습니다. 야, 우리 그만큼 뇌의 무게가, 뇌의 부담과 과거가 줄어드는 거죠. 자, 벌써 2개 지웠네요. 다시 앞에 가서 이 문단 읽겠습니다.
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신문윤리 강령과 그 다음에 언론이 객관, 공정, 당연하겠죠? 그 다음 또한 방송법 제6조에도 역시 공정, 객관을 규정하고 있다. 끊겼네요. 두 번째 문제는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언론 역할에 대한 규정이 신문윤리 강령과 방송법에 들어있다는 건데 아까 16번 문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선지에 나왔던 거 좀 기억납니까? 아까 우리가 밑줄 일부 핵심 키워드의 밑줄을 그어놨기 때문에 쉽게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자, 뒤에 가서 16번 문제 선지를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선지 잘 보니까 1번에 나와 있는데 1번 또 하나 지웠네요. 와. 벌써 3개를 지었습니다.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다시 가서 제 질문에 3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읽기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끊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문단 볼게요. 자, 하지만 접속부사 세모 문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되겠네요. 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을 신문윤리 강령 방송법에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언론이 자신의 편의, 이익을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공정성과 알 권리를 위협하는 그런 취재를 한다는 거죠. 자, 우선이라는 건 첫 번째로는 접속부사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속보와 특종에 대한 경쟁 때문에 얻은 정보를 그대로 서둘러 한다, 선정적으로 부추긴다, 무책임하게 한다. 우선 속도를 빨리 해서 남보다 앞서 보도해야 인기를 받으니까 자, 정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무책임한 되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발표 저널리즘. 여기서 문제 18번 나왔네. 우리 18번도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거 18번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앞뒤 문맥을 더 뒤져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읽어 봐야 되겠네요. 자, 이런 발표 저널리즘은 속도를 위해서 충분히 검증 않는 거죠.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 당연히 공정성, 객관성을 침해하겠죠. 따라서 검증이 필수다. 맞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관행이나 발표 저널리즘이 두 번째, 다음으로 하는 두 번째라는 뜻이니까 역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접속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취재원과 관계와 취재 보도의 편의 때문에 생겨난 엠바고 동그라미 비보도 요청 배경 설명 같은 취재 관행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들은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비판의 측면도 있지만 반대 측면도 있다는 얘기를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공익에 따라서 일부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자, 이 세 가지 엠바고 비보도 요청 배경 설명은 양면성이 있네요. 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된 부분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표 저널리즘은 뭐야? 마이너스만 있다는 얘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지를 지울 수도 있고 그 다음 발표 저널리즘도 18번도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뒤에 문제 가볼게요. 끊어읽기 하겠습니다. 끊어 읽고 자, 다음 문제 16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16번 선지에서 선지 2, 3번이 남았는데 아까 3문단 읽어보니까 공정 객관적 보도를 위해서 가지는 우리는 기자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하다. 나왔죠? 3문단에서 오케이가 되겠네요. 자, 그럼 나머지 2, 3번 중에 남은 건 3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3번을 대법원 관련 내용은 아직 재심문서 확인을 안 한 상태이지만 거의 3번이 답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이때 훈련된 학생은 자신 있게 밀고 나갑니다. 그래 3번이야. 날 믿어. 3번이 정답입니다.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벌써 한 문제 거의 다 풀렸네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18번을 풀 수 있습니다. 자, 아까 18번 여러분들 가볼게요. 아까 우리가 18번에 기억에 이미 가에 발표 저널리즘 우리가 아까 확인해 봤습니다. 속도를 중시해서 속도와 특종을 내기 위해서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검증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무책임하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살펴봤었지 않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보기 나를 가지고 같이 두 가지의 공동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도요. 가와나 두 개가 사례에 걸렸기 때문에 선지를 검토할 때에도요. 우선 가에 대해서만 1번의 가, 그죠? 3번의 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선지 5번의 가와 나.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나 모두를 묶어볼게요. 자,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어볼게요. 자, 그래서 선지 중에서 가와 연관된 거는 선지 1번, 그 다음에 3번, 자, 1번, 3번, 5번이 걸려 있습니다. 먼저 일세기를 판단해 주는 것이 머리를 좀 덜 아프게 하는 방법이죠. 항상 이 갈라치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례를 하나씩 갖고 와서 그것에 맞는 것을 하나씩 껴보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버리고 그 다음 걸 또 하나씩 껴보는 거고. 자, 그런 방식으로 하면 머리 아픈 걸 좀 줄일 수 있습니다. 1번 볼게요. 가는, 즉 발표 저널리즘은 사회에 대한 정보를 신속 전달할 수 있는 1번 X네요. 자, 3번. 가는 나에 비해 충분한 검증을 중요시하지 않다. 맞죠? 검증을 중요하게 취급하다. 왜냐하면 신속 전달이 목적이니까. 따라서 오보라는 건 잘못된 보도 아닙니까? 크네, 이거 맞네요. 3번은 거의 정답될 가능성이 많네요. 나는 탐사 보도는 정반대의 가능성이 많고, 보통 이런 게 사례가 보통 대조 사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지의 내용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3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와 나 모두 공정성 객관. 가는 발표 저널리즘 가는 공정성 객관성을 강조합니까? 아니죠. 5번은 틀렸네요. 자, 1번과 5번은 지적고 3번은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답이 맞겠네요. 자, 자신이 없으면 자, 나를 좀 더 읽어보면 되겠죠. 자, 보기가 나 읽어보겠습니다. 탐사 보도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신속이 목적이 아니래요.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납득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층, 깊이 있게 탐사해서 진실을 담은 것을 특정을 보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때문에 증거가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는 물론 취재원 등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지식과 철저한 검증. 너무 뻔한 얘기네요.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나와 가는 정반대가 되겠네요. 그럼 3번은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선생님, 2번과 4번은 검토 안 해봤죠? 아니 3번이 확실히 답인데 뭘로 2번, 4번은 검토합니까? 자신 없습니까? 좋아, 선생님이 검토해 줄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나는 취재한 사실이나 현상을 언론의 편에 따라 왜곡하거나, 나는 진실을 추구하는 진실과 심층을 추구하는데 편의가 아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편의가. 그죠? 왜곡하지 않습니다. 이번 틀렸네요. 4번. 나는 다른 언론과 차별화된 특정을 보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분, 나도 역시요. 특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게 나잖아요. 자, 특정을 보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확인해 보니까 맞네요. 벌써 그럼 확인해 보는데 한 30초 이상 걸렸잖아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아까 3번이 답일 때 밀고 나가셔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우리가 3문단까지 읽고 벌써 16번과 18번 두 개를 풀었습니다. 나머지 몇 번은 17, 19 두 개 남았네요. 그죠? 자, 이제 제시문도 앞에 가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앞에 가서 이제 3문단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엠바고, 아까 취재 가능 세 가지, 엠바고와 비보도 요청과 병행주말 3개 나왔으니까 하나씩 설명했죠. 상수를 합니다. 엠바고는 합의에 의해서 보도 시점을 유예해. 자, 내일 합의 안 할 거야. 일주일 뒤에 할 거야. 자, 몇 가지 유형인데, 우선 첫 번째 유형은 충분한 정보 처리 기간을 처리 기간을 주기 위해서 기자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설정한 엠바고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국민의 알 권리 못지않게 국가 안보 같은 공익이 중요한 경우 설정하는 공익 엠바고가, 기자에게 주는 시간을 주는 기자 엠바고, 공익을 위한 국가 안보 같은 공익 엠바고가 있고요. 세 번째, 외교적 엠바고. 외교의 결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 간 통영 대권의 관리를 거부하는 엠바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둘이 이제 서로 이렇게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발표한 게 아니라 각각 국가에 돌아가서 두 정상이 언론을 통해서 공식 발표를 한 시점에서 그때 터뜨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런 엠바고가 있다고 하는 거. 자, 이런 엠바고는 국민이 알 권리와 배치, 즉 대립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 필요하대요. 그렇죠. 필요하죠. 그러나 특정 정당의 이권, 그런 반면 접속 부사 주의합니다. 정당의 이권이나 수사의 편의상 설정한 이권이나 편의 때문에 설정한 엠바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엠바고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또한 기자들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스스로 설정한 엠바고도 언론의 본문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엠바고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엠바고를 무분별하게 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읽을 때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런 건 처음부터 읽을 때 뭔가 느낌이 나. 뭔 냄새가 납니다. 뭔가 문제가 나올 것 같은 이렇게 뭐뭐 있다 없다 이런 식의 수식이 붙어 있는 그런 단어들은요 주의해서 체크해 두고요 별표에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지에 꼭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런 엠바고를 파기하는 것도 자 신뢰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당연하죠? 자, 여기까지 끊어낼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까 보니까 별로 없었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남은 건 기억, 니은이 있는 19번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 다음 달에 기억의 19번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읽는 게 좋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보도 시점을 유의하는 엠바고와 달리 비보도 요청과 배경 설명은 취재 내용이나 취재나 보도를 제한하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했네요. 자, 먼저 비보도 요청. 자, 비보도 요청은요. 취재원에 대한 정보, 취재원의 정보 및 취재 내용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9번을 풀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보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 보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사실은 진실을 말해요. 근데 보도하지 마. 내가 취재원인데요. 내가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는데 기자에게 야 이거는 보도하지 마. 다른 만약 나중에 진실을 위해서 너한테 미리 얘기해 두는 거야.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 지금 보도하지 마. 내가 위험하니까 알고 있다. 나중에 터뜨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비보도 요청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배경 설명은요. 취재원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누가 말한 것이냐. 내가 취재원인데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제로. 내가 누구야? 나 누구란 사람인데 이것을 밝히는 것을 밝히지 않는 걸 전제로. 그러니까 내가 예컨대 무슨 공무원, 내가 무슨 어떤 회사의 회사의 회사원입니다. 중요한 어떤 회사의 비리를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이름을 알려주면 내가 잘리게 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기자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기자는 그것을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사실을 보도해야 되겠죠. 자, 취재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내용의 신뢰성이 하락합니다. 중요하네요. 자, 배경 설명은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성을 하게. 내가 어떤 회사의 비리를 제공했는데 취재는 안 밝혀. 그럼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누구의 회사 내부원이라는 걸 갖고 와야지 증거가 분명해지는데 그걸 밝히지 못한 채로 보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거짓이 내가 나쁜 목적으로 비밀을 폭로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를 공격에 빠뜨리거나 상사를 깎아내리거나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취재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 되면 어떻게 돼? 이미 보도는 됐는데. 그럼 책임을 취재원에게 물을 수가 없어. 누가 이거 확인해야 돼? 취재한 기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이 취재의 방법은요. 취재원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요한 정보를 심층 취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어떤 문제가 있냐. 국민이 물은 비밀 두 가지. 첫 번째는 정보를 보도하지 않아. 두 번째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 즉 비밀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비밀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알 권리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점이 중요하네요. 자,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 니은, 비보도 요청과 배경설명 두 가지 개념을 확인해 봤으니까 끊어읽고 우리는 문제 19번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가서 19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키워서 19번.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네요. 그럼 맞는 거. 우선 이럴 때는 기억부터 봐야 돼, 기억부터. 그럼 기억이 있는 건, 자, 묶어봅시다. 기억만 잘라서 판단. 니은을 잘라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라서 판단하는 것이 뇌의 부하를 줄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잘라볼게요. 묶어줍니다. 니은을 먼저. 자, 선지 2번 기억과 달리 묶어주고요. 3번은 니은을 묶어두고요. 4번도 니은을 묶어두고요. 이것도 니은을 묶어서 우선 기억에 대해서만 1번, 3번, 4번, 5번 이렇게 4개를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기억이 여기 뭐 아까 뭐였습니까? 기억은 비보도였죠.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 니은은 아까 뭐였습니까? 배경 설명. 자, 먼저 비보도 정의하세요. 기억은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럼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이것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었네요. 그죠? 그러므로 잘못 나왔네요. 자, 1번이 X네요. 자, 벌써 하나 지웠습니다. 2번 제끼고 3번. 기억은 취재원과의 신뢰를 깨뜨린다. 그 심층 취재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여러분 아까 뭐였습니까? 심층 취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진실을 말할 수 있으니까. 자, 심층 취재를 어렵게 한다. X입니다. 자, 3번 더 지웠네요. 자, 그 다음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보도 내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 기억은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이 취재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여러분, 책임은 누가 집니까? 취재원이 아니고요. 취재 기자가 진다고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그죠? 4번도 X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남는 거 벌써 기억을 지워보니까 남는 건 몇 개 남았습니까? 1번과 3번과 4번을 지우고 남는 건 2번하고 그 다음 5번 2개밖에 안 남았네요. 자, 마지막 5번 가볼게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기억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취재원의 요청을 우선시한다. 맞네요. 알 권리를 무시한다 그랬습니까? 자, 비밀을 만들기 때문에 알 권리를 무시한다 그랬죠. 따라서 본적 책무를 회피한 것을 볼 수 있다. 맞는 선지네요. 비밀을 만들어서. 그렇죠? 알 권리 무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아까 치시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5번이 답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2번을 봐야 되겠죠? 아까 이제 니은을 염두에 두고 니은을 아까 배경 설명 전체되어서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은 취재원에 대한 정보 및 취재에 제공한 정보를 모두 여러분 니은은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걸 전제로 하지만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는 취재원 정보가 제공한 정보는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밝히지 않는다 X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2번도 뒤에 선지 서술이 틀렸습니다. 정답이 5번이라고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풀어보니까 네 번째 문단을 끊어읽기 했을 때 19번이 풀렸습니다. 자, 그럼 16번, 18번, 19번. 자, 4개 문단이 있고 벌써 3문제가 풀렸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있고 자, 17번을 풀면 되겠네요. 자, 제시문의 앞에 가서 한 번 더 마지막 문단을 끊어읽기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의 주어는 대법원이네요. 그 16번 대법원 나왔었는데 1986년은 신문, TV, 라디오, 잡지 등 대중매체는 알 권리와 관련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보도할 중요한 사실, 중요한 사실을 알 권리 측면에서 보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책임을 강조한 바 있대요. 자,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알 권리를 위협하는 언론의 관여가 태도는 제거. 알 권리를 위협하는 언론의 관여가 태도? 그건 뭐였습니까? 엠바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보도 요청, 배경 설명 같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단락에서 한 번 더 정리해 주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아까 16번에 대법원 나왔었는데 뭐 거의 답이지만 확인해 볼게요. 대법원에서는 부정적 보도 관행을 규정했다? 그게 아니죠. 책임 있는 신속하게 사실을 보도해서 언론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부정적 보도 관행을 규정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 정답 3번에 한 번 더 확인했네요. 자, 마지막 드디어
대망의 17번이 남았습니다.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위키를 바탕으로 보기 A와 B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래요. 여러분들 지금 보기에 A, B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사례가 A, B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A를 읽고 여기서 선지에서 A가 있는 것부터 자, A, 1번 A, 2번 A 그 다음에 A가 두 개 있고 B는 세 개 있네요. 그러므로 A 읽고 두 개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지운 다음에 답이 없으면 B를 읽은 다음에 세 개를 지우는 것이 문제 푸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A 읽고 두 개 지워볼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1944년 6월 6일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네요. 자, 그것이 성공한 것은 언론이 먼저 이를 알았지만 특종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킨 엠바고. 이건 공익을 위한 딱 공익 엠바고네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 연합군은 작전 날짜와 시간을 언론에 미리 알려주면서 엠바고를 설정했고 이 작전은 작전 개시 6분 후에만 6분 내에 부여돼요. 굉장히 중요한. 자, 이제 가봅시다. A 관련해서 B를 읽기 전에 먼저 지워줘야 한다고 했죠. 선지 1번과 2번에 A 나와 있으니 A를 지워볼게요. A의 취재원은 국가안보가 걸리는 사안에 대해 엠바고를 맞네요. 그죠? 맞습니다. 자, 틀린 걸 골라보라고 했으니까 1번 맞고 2번. A의 언론은 취재 내용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보다 공익을 더 중시했다. 맞습니다. 2번도 오케이가 되겠네요. 자, 이제 B로 가서 그럼 3, 4, 5번에 답이 있겠네요. B 읽어볼게요. 외교부에서는 외교 특사 임명 관련해서 결례가 발생할 수 있는 외교 결례, 이것도 외교 결례 엠바고 나왔었죠. 게시문에 외교적 결례 엠바고로 아까 엠바고의 세 번째 유형으로 제시문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들어서 시점을 유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땡땡일보 기자는 그걸 수용했지만 그렇지만 세모세모일보 기자는 그것을 관례에 대한 존중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정당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봤어요. 여러분이 정당의 이익을 중시하는 건 문제라고 아까 제시문에서 비판적으로 봤죠. 따라서 자, 이것이 알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세모세모 기자가 나쁜 사람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틀림없이 결례가 되는 건 좀 있긴 있지만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보도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죠. 보도하는 게 맞는 거죠. 자, 볼게요. 선지 3번 B의 취재원은 국가 간 통행동행 관리 엠바고 엠바고에서 그렇죠. B의 취재원은 자, 관례를 고려해서 엠바고를 설정했습니다. 맞는 분석이네요. 자, 세모세모일보 기자는 어때요? 알 권리를 우선시했습니다. 자, 법적인 제재가 따른다? 여기 이게 중요하네요. 법적인 제재. 이 부분이 뭔가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아까 법이 어디에 나왔었죠? 아까 선생님이 별표했던 부분 기억납니까? 제시문 앞에 가볼게요. 앞에 페이지 있네요. 넘어간다. 앞에 페이지. 아까 앞에 페이지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대표 밑에 가볼게요. 그러니까 쌤이 아까 미술 그릴 때 아까 뭔 법적 순위가 없다 이런 것도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는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역시 문제 17번에 선지 4번에 나왔습니다. 엠바고를 설정하는 것은 뭐다 법적인 구능이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벌 줄 수 없다는 얘기 않습니까? 자, 17번 보기 가볼게요. 자, 선지 4번 가서 봅시다. 법적인 제재가 따른다? 아니네요.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하네. 예? 얘가 제재가 없다고 했습니다. 4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15번 선지, 여기 17번 선지 5번은 볼 것도 없네요. 5번이 범인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풀이 과정을 잘 들어봤습니까? 지켜봤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푸는 방법이 검증된 방법이고 많은 선배들의 어떤 성적 향상을 통해서 입증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서 이 방법대로 숙제할 때 똑같이 훈련하시고요. 이 방법 하나씩 다 메모해서 잊지 말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자,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일부러 칠판에 띄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자, 실전풀이 비법 독서에서 지금 문제부터 봐라. 그죠? 유형을 파악해 순서를 정해라. 그 다음에 달력을 끊어읽기해라. 끊어읽을 때 밑줄고 있는 거, 동그라미 치는 거, 세모 치는 거, 네모 치는 거 중요해라. 자, 제시문을 끊어읽기 하면서 자, 선지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선지를 검토해 간다. 선지를 검토할 때에도 핵심 포인트에 동그라미 치거나 OX 표시하면서 키워드 체크하면서 읽는다. 그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능력치를 키우시고요. 수능에서 좋은 성과 있기 위한 선생님은 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